정교하고도 세밀한 기계 가공, 그중에서도 가장 화려하고 멋진 기술인 선반 가공, 그 기술을 속속 파헤쳐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은 NCS 선반 가공의 첫 시간이죠. 작업 사항 결정 및 작업 계획 수립, 검토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선반 가공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실 선반 가공의 마에스트로 안상수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상수입니다. 강사님, 선반이라는 게 무엇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반이란 공작기계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기계 동력으로 선반을 운전하면서 나사를 깎는 작업은 물론 각종 기계 부품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와, 공작기계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됐다니까 정말 놀라운데요. 강사님, 그렇다면 오늘 준비하신 강의 내용은 무엇일지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오늘은 작업계획 수립 모듈에서 작업 사항을 결정하고 작업계획을 수립 및 검토와 관련한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부터 많은 내용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정말 많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NCS 먼저 확인하고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업사항 결정하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업 공정 분할 및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정관리란 일정한 품질과 수량의 제품을 소정 기일까지 생산하기 위하여 인적 노력과 기계 설비를 경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공정관리의 목적이고, 이를 위하여 공장의 생산활동을 총괄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형태는 생산 방식에 의하여 규정됩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특징으로 하는 주문 생산 방식 또는 개별 생산 방식의 작업 형태는 간헐적 작업으로 이해되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은 작업 방법 및 원자재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업 수단인 기계 장치나 그 밖의 생산 시설 및 각종 공구가 언제나 원활하게 이용되어 해당 근로자에게 맞는 공일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작업 조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범용적 작업 조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작업 분배는 통상 현장 감독자가 작업 상황을 고려하면서 공정 계획이나 일정 계획에 따라 생산에 필요한 작업 지시표, 재료 출고표, 기타 필요한 여러 가지 장표와 도면, 작업 지시서 등을 참조하여 이에 적합한 소품종 다량 생산을 특성으로 하는 시장 생산 방식, 조별 생산 방식 및 대량 생산 방식의 작업 형태가 요구되나, 이와 같은 사실은 작업 대상의 종류가 한정됨을 의미하며 작업 수단을 특수화 또는 전문화가 요청되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닿는 공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작업 조직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요구에 충족될 수 있도록 준전용 작업 조직 또는 전용 작업 조직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작업자 또는 조직에게 작업을 지시하여 납기 내의 작업을 완료하도록 제작을 진행시키고 진행 내용을 점검하는 것을 말합니다. 작업 분배의 실제 업무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먼저 제조 명령이 떨어지면 각 부품별 공정표에 의해 재료 출고표, 공구표, 작업표, 시간표, 검사표, 이동표를 작성하는데, 재료 출고표는 창고 담당 부서에 작업 공정 재료 출고를 제출하고, 공구표는 공구실 담당 부서에 작업 공정 일의 공구 준비를 명합니다. 작업표는 작업자에게 작업 공정 일의 착수를 명하여 시간을 기입하고, 시간표는 작업자의 작업 착수 및 종료 시간을 기록합니다.
검사표는 검사 담당 부서에 대해 작업 공정 일의 가공품을 검사 보고하도록 하며, 이동표는 운반 작업자에 대해 작업 공정 1의 가공품을 작업 공정 2에 이동할 것을 명합니다. 다음으로 공정에 대한 책임과 권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생산부서장은 품질 기획의 수립 및 이행 확인, 현장의 기술적 및 관리적 문제사항의 검토 및 분석, 작업자의 품질 및 직능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각 공정별 진행 사항, 점검 확인 및 작업 실시, 공정 계획 수립 및 공정 관리를 수행하고, 연구개발실장은 공정품 및 완제품에 대한 검사 및 시험, 검사 및 시험 상태의 식별 관리, 부적합품 발생 시 식별 및 부적합품 보고서 발행, QC 공정도의 작성 및 관리를 하며, 생산 과정은 제품 생산, 반별 생산 계획 수립, 작업자에게 작업 지시 등의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반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반의 종류는 기계의 사용 목적에 맞도록 기계의 크기, 구동 방식, 절상 능률, 축의 방향 등 여러 가지 형식의 선반이 사용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보통 선반, 탁상 선반, 정면 선반, 수직 선반, 터리스 선반, 모방 선반, 특수 선반 등으로 구분됩니다. 보통 선반은 선반의 기본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작업을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탁상 선반은 부시, 핀 등과 같이 소형 기계 부품을 다량 가공할 때 유리한 선반으로 탁상에 설치하기도 하는 소형의 선반을 말합니다. 정면 선반은 디스크나 프렌지 같이 길이가 작고 지름이 큰 공작물의 가공에 유리한 선반으로 베드의 길이가 짧으며 대부분 심압대가 없습니다. 수직 선반은 주축이 수직으로 되어 있어 테이블이 주축의 상단에 고정되어 회전합니다. 이 테이블은 공작물을 고정하는 일종의 대형 척이므로 대형 공작물의 설치가 용이할 뿐 아니라 절삭 가공 시 공작물의 회전과 중량으로 인한 힘 응력 발생에도 견고한 구조를 가집니다. 따라서 기차의 차륜이나 대형 구조물 등의 강력 절삭에도 유용합니다. 터리스 선반은 동일 치수의 제품을 다수 제작할 때 유리한 선반으로 터리스의 가공물 가공의 공정 순서에 맞춰 여러 종류의 절삭 공구를 설치하고, 공작물을 주축에 고정한 상태로 터리스를 회전시켜 설치된 절삭 공구 순서에 따라 선삭, 드릴, 리밍, 홈 가공, 나사 가공 등을 하여 터릿이 일회전하면 제품이 완성됩니다. 이때 가로 이송대에 설치된 절삭 공구를 사용하여 홈 가공 및 절단 가공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방 선반은 자동 모방 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선반으로 테이프나 곡선 형상 등의 가공에 유용합니다. 가공 방식은 가공하려는 실물이나 실물 모양의 형판을 선반에 장치하고 자동 모방 장치를 이용하여 형판에 따라 절삭 공구를 이송시켜 절삭하는 선반입니다. 이 가공법은 같은 제품을 다량으로 생산할 때 유리하며 기계적 장치, 전기적 장치 및 유압 장치를 이용하여 가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특수 선반에는 철도 차량용 주축을 주로 가공하는 차축 선반, CNC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치 제어 선반, 그리고 크랭크 축의 전월 부분과 크랭크 핀을 가공하는 크랭크 축 선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선반 절삭 공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반에서 사용하는 절삭 공구를 바이트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바이트의 크기는 폭 곱하기 높이 곱하기 길이로 나타냅니다. 바이트는 자루와 날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는 바이트의 자루에 안성 가공된 절삭날을 기계적으로 고정한 클램프 바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이트인데요. 바이트는
다음과 같이 자르부와 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트는 구조에 따라 단체 바이트, 팁 바이트, 클램프 바이트로 구분되며 용도에 따라 외경 바이트, 구석 바이트, 홈 바이트, 언어 바이트, 순나사 바이트, 보링 바이트, 내경 홈 바이트, 암나사 바이트, 총형 바이트로 구분됩니다. 단체 바이트는 고속도강 바이트와 같이 절삭날부와 자르부가 같은 재질로 이루어져 있고, 팁 바이트는 초경합금에 팁을 경납됨하여 만들어졌으며, 클램프 바이트는 자르부에 인서트 팁을 나사나 그의 고정장치로 고정한 것으로 이것은 교체가 단시간에 이루어지고 재연삭의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작업 표준시간 산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표준시간은 주 작업시간과 준비시간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주 작업시간은 지시된 작업에 대하여 부여된 작업시간을 말하며, 준비시간은 작업 수행을 하기 위하여 작업표 및 작업 도면 수령, 도면 입기, 가공에 필요한 공구 장착, 금형의 결부, 공구의 차용, 작업 완료 후 작업장 정리정돈 등으로 가공 시마다 한 번은 발생되는 시간을 말합니다. 선반 가공의 표준시간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절삭 조건 산출 및 적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반에서 초경합금 바이트로 지름 30mm의 저탄소광재를 절삭 공구 제조회사의 추천 절삭 속도 80 내지 120m/m로 가공하기 위해서 회전수를 공작기계에 적용하려면 회전수를 구하는 공식은 N은 파이 D분의 1000V RPM에 의하여 849 내지 1273 RPM 사이에 있는 회전수를 선정해야만 비로소 절삭 속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용 공작기계에서 부품을 가공할 때에는 일일이 계산된 회전수를 선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절삭 속도에 의한 회전수를 근접하게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절삭 속도와 회전수는 비례 관계이며, 동일한 회전수에서 가공물 지름의 변화가 절삭 속도에 미치는 영향은 지름이 커질수록 절삭 속도는 커지고, 지름이 적어지면 절삭 속도는 느려집니다. 가공하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절삭 속도에 본질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가공 재료의 인장 강도 및 경도에 따라 변합니다. 강도 또는 경도가 커지면 절삭에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발생하는 절삭 온도가 높아지고 절삭 공구의 마모량도 증대됩니다. 다음으로 이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반에서 노즐 반지름이 0.4mm인 바이트를 사용하여 이송을 0.2mm/레볼루션으로 가공할 때 공작물의 이론적 표면 거치기를 계산하면 Hmax는 8 곱하기 0.4분의 0.2 제곱은 0.0125mm가 됩니다. 다음으로 선반 가공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반에서 제품을 가공하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개당 생산 제품의 시간이 산출되어야 가격 산출 및 수량의 납기 계획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상에서 가공시간 T를 구하는 공식은 T는 NS분의 L 곱하기 I minute 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가공시간은 가공 준비시간, 여유시간, 바이트 준비, 교체시간 등을 제외한 오직 가공에만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지름 100mm의 저탄소광재를 회전수 300rpm이고 이송이 0.25mm/레볼루션일 때 가공 길이 50mm를 1회 가공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산출하면 300 곱하기 0.25분의 50 곱하기 1은
0.67분이므로 약 40초가 됩니다. 다음으로 절삭 동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절삭에 필요한 동력은 절삭 저항 크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작기계의 전체 소비 동력 N은 실제 절삭 동력 NE와 이송에 소비되는 동력 NF, 손실 동력 N으로 표시합니다. 즉, N은 NE 플러스 NF 플러스 N입니다. 유효 절삭 동력은 주불력 P1, N, 절삭 속도를 V, 메타 퍼 미니트, 기계적 효율, 회전수를 N, RPM이라 할 때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 효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계 효율은 공작기계의 능력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서 절삭 효율과 시간 효율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계 효율은 전체 소비 동력에 대한 유효 동력의 비로서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계 효율은 공작기계의 구조, 구동 장치, 가공 방법, 마찰 등에 따라 변화량이 크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업 계획 수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작업 조건에 따른 선반의 작업 순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작업 순서는 일반적으로 바깥 지름 절삭, 단면 가공, 절단 가공과 홈 가공, 드릴 가공, 안찌름 가공, 널링 가공, 테이퍼 가공, 나사 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바깥지름 절삭은 공작물을 양 센터 사이 또는 척에 고정한 후 회전시키며 바이트에 가로 이송을 주어 겉면을 절삭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절삭 깊이를 크게 한 거친 절삭으로 절삭량의 대부분을 깎아내어 안성 여유 치수를 남긴 다음 다듬질 절삭을 합니다. 단면 가공은 바이트를 공작물의 단면에 약간 기울이고 세로 이송하여 단면을 절삭하는 것을 말하는데, 항삭한 후에는 다듬질 절삭을 합니다. 절단 가공과 홈 가공은 절단용 바이트로 세로 이송을 하여 공작물을 절단하거나 홈을 가공하는 작업으로, 절단 작업은 소재의 단순한 절단 목적보다는 각종의 닉을 제작하거나 드릴 및 보링 가공 후 절단하는 등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드릴 가공은 심압축에 드릴척을 부착하고 이를 축 방향으로 이송하여 드릴 가공하는 것을 말하며, 안찌름 가공은 이미 뚫려 있는 구멍의 온통 내면을 안찌름 절삭 바이트로 절삭하여 확대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안찌름 바이트는 외경 바이트에 비하여 지지력이 약하여 가공 중에 진동이 발생하기 쉽고 표면 거칠기가 나빠집니다. 널링 가공은 마이크로메타 손잡이와 같이 미끄럼을 방지하거나 예간을 좋게 할 목적으로 공작물 표면에 널을 눌러서 다이아몬드 형상 등의 자국을 내는 가공을 말하는데, 가공하는 방법은 주축의 회전수는 저속으로 하고 세로 이송하여 안성합니다. 테이퍼 가공은 주로 한쪽 지름이 크고 다른 한쪽은 지름이 작은 원통형의 형상으로 절삭하는 방법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복식 공구를 경사시키는 방법과 심압대를 편의시키는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나사 가공은 선반에서
주축과 리드 스크루를 기어로 연결하여 속도비를 일정하게 해서 나사를 만드는 가공입니다. 다음으로 작업 계획 수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업 계획의 수립 절차는 작업 순서의 결정, 시제품 검토 작업 공정 계획, 작업 지시서 작성 순으로 진행되는데, 작업 순서 결정 시에는 작업 도면에 따라 작업 순서를 결정하고 작업 순서별 원자재 또는 부자재의 소요량을 산출합니다. 시제품 검토는 도면과의 일치 여부와 제작 방법에서의 오류 유무를 파악한 뒤 시제품을 수정합니다. 작업 공정 계획은 각 공정별 예상 시간을 산출하고 생산 품목에 따라 효율적인 세부 작업 공정으로 분류하며 작업 인원 및 시간을 배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지시서를 작성 후 작업 수행의 문제점을 검토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작업 계획 검토하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 계획이란 실제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생산해야 할 작업량을 구체적으로 시간대별로 할당하여 작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총괄 계획은 전체적인 차원에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필요 자원을 결정하는 반면에, 일정 계획은 확보된 자원을 운영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총괄 계획은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기간이 1년 또는 2년이지만 일정 계획은 주 단위, 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입니다. 생산 일정 계획의 요소들인 생산 라인의 효율성과 부품의 재고율은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정 계획은 그 선행도의 범위에 따라 대일정, 중일정, 소일정 계획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기준 일정은 생산 기간으로서 제품 가공에 필요한 전체 공정에 필요한 시간을 합한 것으로, 공정에서의 이 시간은 가공, 검사, 운반, 정체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생산 일정 계획은 공정 라인의 형태에 따라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생산 일정 계획은 실행 계획으로서 회사에서 세운 연간 판매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공장에서 재고품 및 완제품의 재고 보유 수준, 생산 능력을 감안하여 기본으로 작성한 계획을 말합니다. 이 계획은 실행 성과 및 회사의 영업에 대한 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다음 기간의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합니다. 세부 일정 계획은 공수 계획의 기초를 두고 생산에 필요한 모든 작업과 업무의 흐름 관계를 날짜별로 표시하는 것으로 설계 및 제작이 잘 진행되도록 각 작업을 시간적으로 배열하고 그 일정을 결정하여 생산 일정을 계획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일정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계획은 대일정 계획,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으로 분류되며 각종 작업의 예정과 관련 업무의 수배 완료 시기를 기준 일정 계획에 감안하여 결정합니다. 일정 계획 수립 방법의 선정은 가능한 여력이 있을 때 앞당겨 생산할 수 있도록 전방으로 세부 일정 계획을 당겨 넣는 정방 일정 계획과 납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뒤로 늦춰 세부 일정을 세우는 후방 일정 계획으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계획의 단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일정 계획, 중일정 계획, 소일정 계획 등 3단계로 구분하나, 그 내용은 반드시 일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일정 계획의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 계획에 반영해야 할 생산 방식으로는 그룹 테크놀로지 개념 적용 방식, 유연 생산 시스템, 적시 생산 계획이 있는데 적시 생산 시스템의 적시 운영 전략으로는 기계 준비 시간의 단축, 소량 작업화, 소요 자재의 적기 공급, 작업자의 다기능화, 문제점 파악 및 해결 방안 능력 제고, 교육 훈련을 통한 작업의 질적 향상 도모, 유연성 있는 생산 시스템 운영, 설비 배치의 효율화 및 예방 활동 강화, 부서 간 의사소통 강화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산 능력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능력을 결정할 때에는 단기 및 중장기로 분량하여 생산 계획을 작성합니다. 계절적인 수요, 특수 경기 관련 수요, 지속적인 제품의 만족도에 의한 수요의 증가 등을 감안하여 생산 능력을 결정하되 유연성을 두어 필요시에 공정을 변경하여 타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 능력을 관리합니다. 이번 실습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석은 오늘 학습하신 내용을 퀴즈로 풀어볼 텐데요.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바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자루부와 날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2번 바이트의 크기는 폭 곱하기 높이 곱하기 길이로 나타낸다. 3번 최근에는 절삭날을 기계적으로 고정한 팁바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3번이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최근에는 절삭날을 기계적으로 고정한 클램프 바이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작업계획 수립의 절차로 옳은 것은 1번 작업 순서의 결정, 시제품 검토작업 공정계획, 작업지시서 작성. 2번 시제품 검토작업 공정계획, 작업지시서 작성, 작업순서 결정. 3번 시제품 검토작업 공정계획, 작업순서 결정, 작업지시서 작성. 3번이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작업계획의 수립은 작업순서의 결정, 시제품 검토작업 공정계획, 작업지시서 작성 순으로 진행됩니다. 와, 첫 시간부터 멋진 강의 감사드립니다. 정말 말씀하신 것들이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가찬이십니다. 오늘 강의 내용 들어보니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계획을 수립하는 전반적인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작업 요구 사항을 획득하여 작업 공정을 분할 및 구성하고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강사님이 하신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라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